네, 뉴욕 증시 분위기 금요일 날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어떻게 좀 세부적으로 보면서 투자에 대한 힌트 잡아가 보겠습니다. 연결고리 오늘은요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입니다.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과장님하고 첫 번째 연결고리 주제 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네, 이 말이 딱 맞죠. 예, 빅테크 쇼크 나스닥이 4.1%나 급락했다. 뭐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얼마나 영향 미칠지 좀 자세히 좀 잡아주세요. 생각보다는 덜 미칠 수도 있어요. 그럼 다행이네요. 좀 긍정적으로 네. 생각을 해보면 야간 선물이 0.59%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뭐 많이 이제 나스닥이 사실상 지금 수치상으로 보게 되면 되게 좀 쇼크적이잖아요. 맞아요. 4%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수가 4%인데요. 우리나라도 상당히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많이 두려워들 하고 계실 텐데 그래도 야간 선물은 생각보다 괜찮았었고 그러네요. 금요일 날 선물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물론 맨 마지막에 조금 팔기는 했지만 네. 그래도 의미 있는 물량을 많이 사기는 했었거든요, 매수로서. 그래서 그런 점 생각을 해봤을 때는 네. 우리나라가 폭락이 나올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나. 그래도 지지를 해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랬으면 합니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나스닥은 4% 하락을 하게 되고요. 러셀 2000 지수를 보게 되면은 2.8% 정도 하락을 하게 돼요. 즉 빅테크가 더욱 더 많은 부분 하락폭이 나오게 되고 그나마 이제 버틴 중소형주에서는 하락폭은 제한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석되네요. 빅스를 보게 되면은 33.4로 11%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근데 빅스는 워낙에 급등락을 해대니까요. 뭐 네. 원래 그런 특성이 있는 지수이기는 하지만 예. 그만큼 미국에서도 이런 투자에 대한 시계가 많이 어둡다. 이렇게 좀 생각을 그 해볼 수 정도. 있는 예, 것 같고요. S&P 500의 11개 섹터가 모두 다 하락을 하게 되고요. 예. 임의소비재, 부동산, 정보기술 섹터가 4% 이상 하락을 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금융 시장 다 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그렇네요. 것 같아요. 예.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빅테크의 영향력이 상당히 컸었는데 네. 애플이 하락을 한 3%좀 넘게 했었는데 이것이 이 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0.5% 정도 하락을 애플이 만들어냈고요. 크네요. 그리고 예. 아마존이 14%가 하락을 하게 됐는데 거기가 크죠. 아마존이 이 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1%가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애플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 종목이 크게 밀려서 대형주가 애플이 떨어지는 더 영향력이 있기는 하지만 네. 애플은 3%가 밀렸고 3%. 아마존은 그 얘기를 14%를 밀렸으니까 얘네 둘이 다 지금 끌어내린 나스닥 거죠. 지수를 1.5% 정도를 하락을 시킨 거죠. 그렇군요. 여기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 같은 경우에도 하락폭이 좀 나왔으니까 사실상 빅테크에서 한 2% 정도의 하락을 만들어낸 거고 네. 나머지가 이제 다른 전반적으로 종목들. 조금씩 빠지게 되면서 이러한 하락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군요. 예. 네, 밸런스에서는 IT 대형주가 어닝 시즌을 통해서 인터넷 섹터의 수요 위축이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조금은 부정적인 그러네요. 이야기가 네. 나오게 됐고요. 네. 이 아마존, 애플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금요일날 방송에서 말씀을 해주셨죠. 드렸는데 예. 이제 월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좀 보게 그걸 되면은 알아야죠. 이 아마존은 모건 스탠리가 소비 수요가 강력하고 아마존이 이로부터 수요를 이제 늘릴 수 있을 것이다. 하반기부터는 안정적으로 흑자를 기록하게 될 것이다. 좋은 얘기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네. 목표가는 4,200불에서 3,800불로 낮추게 되는 이런 많이 좋게 목표가 해줬네요. 이제 네. 하향이 이제 나오게 되는 부분이 그렇군요. 있었었고요. UBS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좋은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고인플레이션 환경에서 소비자들을 유인을 할 수 있다. 아마존이. 네. 그리고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밸류에이션도 축소된 점도 상당히 매력적이다. 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역시나 목표 주가를 4,550불에서 4,185불로 낮추게 되는 이러한 흐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증권사에서 이렇게 말 잘 해주다가 이렇게 목표가만 살짝 낮췄다라는 의미는 약간은 좀 하는 거 좀 더 보겠다라고 좀 봐야 될까요?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라고 보수적으로 이제 본다. 우회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예. 네. 근데 대부분 요즘 보게 되면은 네. 이 내용 자체는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기는 하지만 목표 주가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하향 조정이 되고 있어요. 그렇군요. 미국에서도. 그래서 이러한 점이 지금 많은 부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보수적인 시각이 그만큼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애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월가의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은 네. 이 조금 더 낮습니다. 그 웨드부시에서는 2분기 매출 성장 둔화가 전망이 반영되었다 하더라도 예. 1분기 실적 내용은 매우 우수했고 강력한 수요는 애플의 성장성을 지지해 줄 것이다 예.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목표 주가는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렇군요.
FC에서. 그 모건 스탠리에서는 이 중국의 봉쇄령 동향이 애플 실적에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되고 불확실성을 반영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네. 우리는 목표 주가를 210불에서 195불로 낮추겠다. 좀 더 조심하네요. 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 한 3.66% 하락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이제 하락에 대해서 이야기와 그리고 목표 주가 조금씩 하향 조정이 되고 있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좀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넘게 빠지게 되고 이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는 5월 25일 날 하게 되는데 네. 뭐 아직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조정은 이미 많이 되고 있죠. 그렇죠.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한 6% 정도의 하락이 나오게 됐고요. 네. 이 퀄컴 같은 경우에 얼마 전 실적이 잘 발표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요일 시장에서는 피해갈 수가 없었어요. 애플하고 또 엮여 있기도 하고요. 뭐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5.7% 정도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좋네요. 전반적으로 예. 주식 관련된 포지션을 많이 좀 줄이고 있다. 이 정도로서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사실 국내에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때문에 중요하게 될 텐데 그래도 낙폭이 좀 낮았습니다. 이 정도면 선방한 거 아닙니까? 네, 2.8% 정도 하락을 하게 되면서 그렇죠. 메모리 쪽에는 이미 많은 부분 조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하락폭이 제한적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또한 이제 이 반도체 관련된 기업 중에 가장 중요한 기업 중에 하나가 또 인텔이잖아요. 중요하죠. 예, 인텔이 지난 금요일 날 7% 정도 하락을 하게 됐는데 이 팩겔싱어 CEO가 예. 이 반도체 부족 사태가 예상보다 더욱더 길어질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악재입니다. 예. 2023년도까지 원래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네. 더욱더 길어지게 되면서 24년도까지도 이제 더욱더 길어질 수 있다. 1년이 2년이 네, 되는 거군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고요. 그렇군요. 이 월가에서도 상당히 인텔 관련돼서 네. 부정적인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게 그래요? 됐는데 인텔 실적 발표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네. PC 시장과 직결되어 있는 클라이언트 컴퓨팅 그룹 사업 부분에서 예. 13% 정도의 매출 감소가 보였다. 이는 2022년도에 PC 수요가 계속 안 좋아질 영향으로 네. 보이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반영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오펜하이머에서 얘기를 하고요. 네. 이 BMO 캐피탈에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이 2022년도 하반기 인텔 성장의 펀더먼털이 개선될 것이다. 라고 네. 기대가 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집에서 일하다가 이제 밖에 회사 가서 일하니까 PC 안 사고 이런 걸로 계속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아무래도 IT에 대한 수요 자체가 많은 부분 이제 엔데믹으로 가게 되면서 그렇죠,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소비에 대한 여력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이러한 이제 IT 관련된 기업들에게는 계속적으로 투자 심리를 안 좋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기술주가 이렇게 크게 밀리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어떻게 잘못되는 거 아닌가 좀 걱정이 있는데 어떻게 좀 연결해 볼까요? 일단 삼성전자 오늘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지난 금요일 날 삼성전자가 사실 예.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맞아요. 뭐 그런 부분이 수급적인 요인에 있어서 저는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정말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는 점에 저는 네. 긍정적으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것이 오늘도 더욱더 이어질지는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패키싱어가 이 반도체 부족이 좀 더 이어질 수 그쵸. 있다라고 그게 말씀드렸잖아요. 걱정인데요, 좀. 그런 부분이 사실 첨단 반도체보다는 약간 레거시한 제품에서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는 결국은 8인치가 레거시한 제품을 많이 이제 이 생산을 하게 되는데 네. 국내에서는 DBI텍이 8인치 관련돼서는 뭐 사실상 많은 사업 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더욱더 실적에 대한 부분이 장기 호황이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그것 때문에 같아요. 계속 올랐었잖아요. 네, 디비덴드. 그래서 네. 물론 이제 반도체 업황이 요즘 힘들게 되면서 주가도 조금 이제 횡보 내지는 조금 내려갔었는데 네. 이런 부분에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장기적인 호흡에서 충분히 접근 지금 가능하다라고 오히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의 하락을 가지고 이제 삼성전자와 DB 하이텍에 대한 방향성을 잘 보시면서 수급이 어떻게 갔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이 이 종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연결을 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체크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첫 번째 기술주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중국 쪽 얘기입니다. ADR이 급등했는데 규제랑 봉쇄랑 완화가 기대된다.
뭐 이거 빼면은 뭐 악재가 있나 싶습니다. 이게 완화가 돼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사실 중국 이 ADR 급등보다 네. 먼저 봐야 될 게 중국 시장이 급등해서 마무리가 됐어요, 금요일 날. 그래도 의미가 있군요. 네, 이 상해 증시가 2% 넘게 상승한 마감이 됐고, 홍콩 증시는 4%가 넘게 이제 세죠. 상승하면서 마감이 많이 됐었거든요. 밀렸었고요. 예. 그리고 항생 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수임에도 불구하고 9%가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이쪽으로 그랬죠. 사실상 네. 하락 부분이 엄청 많았었는데 이 아까 이제 타이틀로 달려 있던 규제 그리고 네. 봉쇄에 대한 완화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아지다 보니까 네. 급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에서 그럼 악재가 나왔던 이런 지수적인 부담이 중국에서 좀 많이 상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중국 시장이 휴장이에요. 사실 5월 2일부터 4일까지 휴장이기 때문에 정말 안 주네요. 이런 부분이 기대감은 이제 그 네. 이후로 넘겨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는 소극적으로. 하지만 네. 그래도 어쨌거나 이게 사실상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나라 시장의 반등폭을 더욱더 올려줬던 부분이었었고 반영된 것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확실히 완화가 정말 되게 되면 네. 국내 시장에도 계속적으로 더욱더 악재는 사라지게 되면서 그렇죠. 좋아지는 내용이니까 네. 일단은 한번 이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신화통신에서 이 중국이 5.5%의 GDP 경제 성장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게 지원을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경제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운영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이것이 이제 중국 당국에서 나왔던 내용이었어요. 그렇군요. 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정치국 회의를 개최를 하게 됐었는데 네네. 여기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회의를 주재를 하게 되고 여기에 내용이 일부 신화통신에서 나오게 되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기대감이 더욱더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플랫폼 경제 육성 관련돼서 의견이 나오게 되었고 네. 규범화된 이 육성 제도와 관리 감독의 정상 기대감이 조성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바로 알리바바라든지 바로 가네. 뭐 징동닷컴이라든지 이러한 이제 많은 규제를 받았던 기업들에 대한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펑 투자에서는 네. 당국이 이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시장에 각인시키게 되면서 당분간 증시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매우 높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도 좋네요.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이 봉쇄에 대한 부분이 상해가 사실 한 30일 정도 봉쇄가 되고 있었잖아요. 오래되고 있죠. 예, 그런데 이 3월 이후에 상하이가 처음으로 사회면 제로 코로나를 실현하게 됐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회면 제로 코로나라는 것이 이 격리 통제 구역 밖에서 신규 감염자가 나오지 않은 상태. 예. 를 이야기를 하게 네.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봉쇄했던 부분이 점차적으로 푼다는 완화될 거죠.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그 이제 뜻이군요. 기대감이 높아지는 거죠. 말이 그래서 어려워요. 네. 이런 부분에서 만약 봉쇄라든지 아니면 네. 규제에 대한 게 사실상 발목을 많이 잡고 있었었는데 중국 증시를 여기가 만약 두 개 다 완화가 되게 네네. 되면은 기대감에 대한 부분이 확실히 더욱더 커지겠죠. 커지게 될 네. 것이고 그리고 국내 증시도 사실상 미국 증시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맨날 못 올라갔던 원인이 그렇죠. 중국 증시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은 부분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중국 쪽의 분위기가 좀 괜찮은데요. 어떤 쪽으로 연결을 해볼까요? 저는 ETF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타이거 차이나 이제 CSI 300 레버리지 관련된 ETF 상품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지수 관련돼서 투자를 하고 싶은데 조금 더 변동성이 큰 걸 하고 싶으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레버리지형 상품을 이제 이용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아까 이 항생 테크 지수가 많이 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죠. 네. 그거를 추종하는 ETF도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네, 코덱스 차이나 항생테크라고 이런 게 이 있군요. 지수를 연동시키게 만들어놓은 ETF가 있어서 네. 뭐 이 관련돼서도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로서 활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쪽 상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과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